시간도 약속이니까. 질문 다시 받아볼게. 13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802번. 802번 한번 시작해봅시다. y는 x-1분의 1 분상식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놓고 시작할까? 정근선 x는 1이 될 거고 y는 0이 될 거고 k 양수니까 1방향과 3방향에서 쌍곡선이 그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최빈이가 되는 거지? 이때 우리 요거 그리지 말자. 1사분면 위에 점 찍겠다고 했으니까 뭐 지우진 않을게. 여기를 점 P라고 하겠대. 점 P라고 부를 거고 그 P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이번엔 X축 그리고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와 B라고 부르겠다는 거지. 지금 너무나도 이 점들을 잡고 싶어 죽겠어. 결국 문제가 그런 점들을 여기서 풀길 바라는 문제일 텐데 일단은 그냥 시킨 대로 읽기만 해볼게요. 이때 사각형 OAPP, O 원점까지 이 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사각형 OAPP의 둘레가 최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자격이, 어떤 능력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먼저 최소 기억해야 돼. 내가 결국에는 그래프로 풀게 되겠구나, 아니면 산술 기하를 가지고 풀게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최소값이나 최대값에 관련된 문제는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런데 그런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뭐가 최소가 되는 거야? 둘레가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뭐냐? 이거보다 더 우선, 이건 나중 문제고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사각형의 둘레를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지. 먼저 둘레를 나타내고 있는 어떤 그 식이 뭔지를 찾고 그 찾은 식의 모양을 보면서 그래프로 그려봐야겠다, 산술기하로 풀어봐야겠다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쌤이 너무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죽겠다고 했지. 이 둘레를 표현하려면 둘레가 결국 뭐야? 가로랑 세로 두 번씩 더한 거거든. 그런데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로 만들어진 도형의 길이라던가 뭔가 넓이, 뭐 전체적으로 넓이든 부피든 뭐가 길이를 구할 때는 항상 제일 우선이 되는 건 점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얘가 누가 뭐라 해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점 P부터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겠지? 그런데 그 함수의 내용이 y는 x-1분의 1이라고 하니까 나 잡아볼게. a, x에 a가 들어갔다면 y좌표는 a-1분의 1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그냥 대충 흘려넘기면 안 돼요. 이 문제 풀이의 시작은 여기부터야. 눈으로 보고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문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어도 점 P의 좌표를 스스로 잡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잡아낼 능력이 누군가가 보여주면 이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문제를 풀 땐 저걸 생각해낼 수 없겠다 싶으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어차피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점 A의 좌표 순식간에 나올 거고 점 B의 좌표도 순식간에 나오겠죠. 원점은 뭐 이미 0,0으로 알고 있는 점이었을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점들의 좌표를 설정을 하잖아. 그럼 이 둘레 구하는 거 1도 아니야. 1도 아니라고. 둘레는 누구냐? 가로 0부터 A까지가 가로의 길이 A, 가로 두 번일 거니까 2A 더하기 세로의 길이는 요 길이가 세로의 길이죠. 그럼 여기서 얘를 뺀 게 세로의 길이가 될 테니까 이렇게 계산된 세로도 두 번 더해주면 이게 둘레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만들어진 식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였다는 거지.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인데 이제부터 고민되는 거야. 최소값 찾으려면 분명히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던가 산술기하로 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맞다면 이거 배운 적 없는 함수잖아. 1차 함수랑 분수 함수가 합쳐져 있는 함수 배운 적 없어. 앞으로도 이런 녀석의 그래프는 웬만하면 그리지 않을 겁니다. 정 필요하다면 그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2학년 때 미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그리고 싶다면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우리가 어떤 단원을 하나 주고 이런 모양의 함수를 배우는 단원을 공부하진 않아. 그러니까 뭐 지금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능력이 안 될 테니까 그 1번에 최소값을 찾고 싶으면 당연히 선택은 산술기하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지? 그럼 산술기하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또 2학기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 요렇게 생긴 모양의 산술기하 적용하는 방법 지난번에 형한테 미리 뭐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 보니까 아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기억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한다. a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1의 산술기하는 더한 녀석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한 건데 곱했을 때 약분이 되게 좀 편하게 하려고 기억하고 있지? 여기에 마이너스 1 해줘. 대신 없던 마이너스를 추가했으니까 플러스 1 다시 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가 산술기하를 쓰기에 편한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지. 여기다 바로 적을까?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한 거 1보다 그래서 얘는 2 이상 따라서 최종 결과는 3 이상이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저 직사각형 문제가 말하고 있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제냐? 3일 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합니다. 802번. 이 문제 너무 좋은 문제지. 이것도 다음 퀴즈 때 또 내야지. 문제가 최소 둘레가 얼마냐 물어봤으면 이렇게 끝내주면 돼.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그 직사각형의 마지막 질문은 넓이가 얼마냐. 문제부터 제대로 이해하자. 다시 선생님 봐.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천천히 하나씩 끊어서 읽어봐.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직사각형의 둘레가 최소가 되게 해주는 그 순간에 넓이가 얼마냐를 묻는 문제. 넓이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럼 둘레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3이라는 걸 알게 됐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산술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최소값 3이 나오려면 3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최소가 3이죠. 그 말은 내가 등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산술기에서 등호가 성립되는 경우는 좀 이따 표기 잘해놔. 언제? 산술기에 사용됐던 두 양수 A와 B가 같을 때.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맞다면 다시 산술기하를 통해서 최소값 찾는 거 어렵지 않아. 산술기의 내용만 적용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 큰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같은 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라 말하는 거야. 다시 선생님 봐봐. 얘 때문에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였느냐? A와 B, 지금은 A-1과 A-1분의 1이 같을 때. 암산 갈까요? 넘기면 A-1의 제곱이 1, A-1의 제곱이 1이려면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 이거 두 가지로 계산하면 A는 2 또는 A는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A가 0이 돼도 되고 2도 돼도 돼. 그러면 제곱한 결과가 1이 나온 게 맞을 테니까. 그런데 분명히 문제에서 점 P는 1사분면 쪽에 있는 점, 그러니까 얘가 양수라고 말을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선택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여기다가 적어줄게. 공간이 좀 좁은데 요거 요렇게 이어서 필기하는 거 좀 이따가. 그래서 뭔 말이냐, 직사각형 OAPB는 A가 2일 때 그 둘레가
최소가 된다. 얼마? 3이 된다. 요 내가 잡은 점피의 x좌표 a가 2가 되는 순간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둘레가 제일 짧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둘레가 3이 된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물었던 문제니까 이제 넓이 찾으러 가자. a에다 2 집어넣게 되면 가로는 당연히 2가 되는 거죠. 세로는 a에다 2 집어넣으면 요거 1이지? 요 세로의 길이가 1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둘레가 제일 짧은 순간에 그 직사각형의 넓이는 2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아주 좋다. 이것도 필기 좀 잘 해놓고 다음 주 월요일날 퀴즈 볼 때 꼭 다 맞출 수 있게 풀이까지 예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와. 오늘 복습도 잘하고 천천히 필기하시고 필기 끝날 쯤 다시 질문 받아볼게. 순서를 잘 생각해봐. 둘레의 최소값 묻고 있구나. 그럼 나 둘레 구해놔야지. 그런데 둘레를 구하려고 보니까 길이가 안 보이네. 그 길이를 구할 때 써야 되는 게 점 잡는 거야. 점을 잡는 순간 길이도 순식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점을 잡았어. 점 잡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 만들어진 직사각형이 둘레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 그리고 그렇게 둘레 표현한 식을 보니까 최소값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게 그래프가 아니라 산술기하인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산술기하를 썼어. 그래서 최소 둘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물어보는 건 최소 둘레가 얼마냐를 묻는 게 아니었던 거지. 그 최소 둘레를 갖는 그때의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찾는 문제라 산술기하를 이용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까지 이용해서 a가 얼마일 때 둘레가 최소가 되는지, 그래서 a가 얼마니까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가 얼마일 때인지 알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넓이로 정답을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푸는 과정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것도 많고. 이런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면 좋겠어. 선생님 공부한 친구들이 하나씩 순서에 맞게 감점 당하지 않으면서, 분명히 이 중에도 잘 푸는 학생들이 생길 거거든. 물론 선생님이 원하는 건 100% 다 잘 풀었으면 좋겠지만 항상 보면은 그러진 못하더라고. 몇몇 친구들은 여전히 또 풀었던 거 잊어버리고 못 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빨리들 얘기합시다. 지우고 다른 문제 시작하게. 여기 하늘이 말고 가운 같은 게 또 있나? 하늘이하고 수환이만? 오케이. 이번 주말까지 풀어야 되는 건 이따가 끝날 때쯤 교과서 프린트 줄 거야. 그거 일요일까지 마무리해서 오면 돼요. 139페이지 질문 더 있는 학생? 799번? 갑시다. 분수함수가 있어. K가 양수니까 1, 3 쪽에 그려지는 거겠지? 문제 보니까 1, 4분면 쪽만 그린 것 같네요. 거기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 만나는 두 점을 PQ라 부른다고.
그리고 원점까지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가 14가 되도록. 일단 문제는 이해가 됐다. 이게 y는 x분의 k, 거기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직선이 그렇게 만들어진 두 점, 교점을 하나는 P, 하나는 Q라고, 그리고 원점까지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가 14가 돼요. 이 문제도 선생님이 또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 문제 뭘로 풀어야 되는 거냐? 삼각형의 넓이로 풀어야 되는 거야. 문제가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 문제가 K값 찾는 거야? K값 찾는 거네. 요거 찾는 거야, 요거. 근데 이거를 찾으려면 뭔가 힌트가 나와야 되잖아. 그 힌트가 유일하게 요거 하나입니다. 잘 생각해봐. 삼각형의 넓이가 14가 되게 푸는 거야. 그리고 또 생각해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찾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지. 밑변하고 높이를 찾기 위해서. 대신 이 문제가 터프가 된 이유가 있어. 자, 밑변 높이 찾으러 노력해볼게. 그럼 당연히 또 여기다 별표 하나 친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잡았어. 점 P의 좌표를 잡았습니다. x에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a분의 k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혹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말해봐. 점 Q의 좌표는 뭐게? 아니 A, K분의 아니 A분의 K분의 그렇지. 지금 민찬이가 말한 것처럼 이 점 Q의 좌표는 이 녀석의 XY가 바뀌어서 만들어진 이렇게 생긴 점이에요. 왜냐? 설명할게. 그 이유는 분수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지. 0, 요게 점근선의 교점이야. 거기다가 이 쌍곡선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입니다. 왜? 기울기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 지나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 1이면서 0,0 지나가는 직선, 바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런데 얘들아, 마지막 설명 들어. 이 쌍곡선만 y는 x 대칭이 아니라 문제가 말했던 이 직선 있지? 이 직선도 y는 x 대칭이에요. 왜? 이거 수직관계 맞잖아. 하나는 기울기 1이고 하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도 y는 x 대칭 관계. 그래서 이 녀석의 x, y 좌표를 바꿔 넣어서 만든 새로운 점이 점 Q의 좌표가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저거 하나 때문에 이 문제가 노멀에서 터프로 바뀐 것 같아. 선생님 생각은.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또 의견 물어볼까? 이제 점 설정 다 잡았어. 필요한 삼각형 OPQ 원점 O 0,0 P는 A분의 A분의 K 점 Q의 좌표는 A분의 K, A 잡아놨습니다. 이제 넓이가 14가 되는 조건으로 풀 거야.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넓이 어떻게 구할래? Q랑 P 곱하기 다시 뭐라고? 밑변 누구로 할래? PQ PQ로 할래? 그렇게 선생님이 밑변 누구로 할래 묻기 전에 이 삼각형의 밑변을 PQ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설마 이런 걸 가지고 밑변으로 할 학생들은 없지. 물론 해도 되겠지. 그럼 여기가 높이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를 밑변으로 해도 되겠죠. 그럼 얘가 높이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얘가 밑변이 되고 얘가 높이가 되는 게 편해 보이게 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또 물어보자. PQ의 길이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점과 점 사이 거리로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겠죠. 다만 선생님 의견은 나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잘 봐줘.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서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빼서 계산할 생각이야. 지난번에 우리 직선 배울 때도 삼각형 좌표평면 위에 그려져 있는 삐뚤로 그려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밑변,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면 된다. 그게 그 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풀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그 단원 아니잖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전체 넓이에서 얘 빼도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게 좀 더 편해 보이거든 지금은. 갈게요. 갑시다. 삼각형 OPQ의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러 가볼까? 가로의 길이 얼마? A. 세로의 길이 얼마? 세로의 길이 얼마예요? 나 이 길이 얼마냐고 묻고 있는 건데? A죠. 요게 세로의 길이가 되는 역할하는 점에 잡힐 테니까.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네. 얼마? A 제곱에서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할까? 1번부터 갈게. 1번 밑변 누구게? 아니야. 선생님 밑변 나 이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A 마이너스 2분의 K. 응? 다시 얘들아 천천히 보고 요 길이 말해볼래? A분의 K지. 0부터 A분의 K까지 온 거니까 A분의 K 높이는 A.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K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고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분의 K. 이게 1번. 1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겁니다. 그럼 2번 넓이는 뭐가 되게? 2번 넓이도 2분의 K가 되겠지. 왜? 얘랑 똑같잖아. 대칭이니까. 2번도 2분의 K. 3번 말 잘해줘. 3번 밑변 길이 얼마일까요? A에서 A분의 K를 그렇지. A에서 A분의 K를 뺀 게 밑변. 여기의 위치 A에서 이 점의 위치 A분의 K를 뺀 게 밑변. 그러니까 A-A분의 K. 높이도 얼마가 되는 거야? 높이도 A에서 A분의 K를 뺀 거니까 이거 맞습니까? 네. 이거에 제곱한 다음에 뭐 해준 거? 2분의 나누기 2 해준 거. 이게 얼마다? 14. 이게 14가 된다는 얘기였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그 직선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밑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높이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분명히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건데 어떤 선택을 하는지만 다른 거지. 선생님은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게 좀 더 쉬워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문제를 뭘 물어봤는지 까먹었네. K가 뭐? 아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값 찾는 거지? 그럼 전개 한번 해보자고. A제곱 더하기 요거 더하면 얼마? K. K 더하기 요거 진행해줄래? 전개한 거 얼마야?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좀만 빨리 집중해서 대답해주자. K. 요거 전개한 거 곱한 거의 2배 얼마지? 마이너스 2K 맞아? 네. 마이너스 2K에 2분의 1배 할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되는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 a 제곱분의 K k 제곱의 결과가 14가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좀만 더 할게. 2분의 3a 제곱 플러스 2a 제곱분의 k 제곱을 계산한 결과가 14가 된다. 됐어요? 네. 이거 가지고 a 값, k 값 찾을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있다고? 아니 아직은 없어. 아직은 없지. 식은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문자가 몇 개야? 2개. 2개. 그럼 식 하나 더 찾아야 돼. 어디서 찾으면 될까? A하고 K로 만들어진 식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 아, 이거 대답하는 학생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식을 더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어디서 만들면 될까요? 그래도 그래프에 있지. 저기 지금 그림에 있어. 좀만 더 기다려볼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A하고 K로 힌트 주면 점 P 가지고 만드는 거야. 정답 청가천사해보요. 아니야. 정답 뭐 데이 저거 어디에? a, a분의 k를 어. y는 마이너스. 그렇지. 나는 이 분수함수 위의 점의 의미로 이렇게 P를 잡았지만 이 점 P가 분수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이니까 내가 잡은 이 분수함수 위의 점은 여기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x의 a를 y의 a분의 k 넣어주면 a분의 k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거 나중에 또 필기에서 뭐였지? 이 기억 못할까봐 저기다 적어줄게. a, a분의 k는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6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직선 위에 대입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연립방 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연립방 정식으로. 선생님이 이젠 의견 나왔으니까 가장 좋게 풀 수 있는 방법 보여줄게요. 여기 이게 a분의 k 제곱한 거 맞니? 네. 요거 a분의 k 제곱한 거 맞아? 네. 그런데 a분의 k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할 생각이야. 그럼 대입해서 얻게 될 결과 적을게. 2분의 3 a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분의 k를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6을 제곱한 거.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14가 된다. 그럼 이거 전개하면 a에 대한 방정식 몇 차 방정식 나오게? 2차.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와요. 그 2차 방정식 풀면 돼. 그렇게 찾은 a 값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k 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겠지.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솔직히 지금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 이후의 계산을 맡길까도 고민했는데 아니야, 그냥 풀게. 대신 전개하는 속도만 좀 빨리 하자. 요거 전개하면 얼마? 몇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a 제곱. 계산하면 몇 a 제곱? 2a 제곱. 전개하면 몇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a. 전개하면 상수 얼마? 정리하면서 18. 18. 18에서 14 넘기면? 4. 4.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으로 정리가 되고 a는 몇 또는 몇? 2 또는 1 또는 2. 1 또는 2.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교점 여기 보여요? 네. 맞아? 교점 2개 나와. 그 교점이 2개이기 때문에 a 값도 2개가 나오는 거야. 그 a에 들어가는 숫자가 몇 또는 몇이라고? 1 또는 2라고요. 1 또는 2라고. 맞아? 네. 그러니까 내가 잡은 점 P가 오른쪽 위에 점이었다면 이 점 P를 왜 자꾸 공간 배분이 잘 안되지?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몇 컴마? 2 컴마 계속 암산 갈게. 2 컴마라면 y좌표는 뭐가 돼야 되지? 4. 4가 돼야 돼. 얘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A에 2를 넣어서 얻게 된 2분의 K가 4가 돼야 된다. 다시 A에 2를 넣어주면 이게 2분의 K야. 그런데 그 2분의 K가 누가 돼야 되냐면 이 함수 위에 X가 2인 점, 그러니까 2,4라는 점, 2분의 K가 Y값 4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K는 얼마가 돼야 된다? 4. 아니 K는 얼마 돼야 된다? 8이 아. 돼야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8이 아니네. 그래? 이거 그 아까 그 사각형에서 사각형 빼는 건데 더해버렸어. 아 스트레스. 아 왜 이제 말해? 네, 제가 잘못했는데. 아 이거 왜 더하고 앉아 있었어 선생님 여기? 이런 망할. 아 뭐 한 거야? 아이고 시간 아까워. 이렇게 된 김에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야겠고. 아. 자 그러면 다시 미안해. 식 정리까지만 다시 해줄게. 풀이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풀면 되거든. 연립방 정식으로.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도록 할게. 이거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k에다가 좀 실수 안 하고 있지?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a분의 k를 제곱한 것까지 전개가 돼서 그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또 틀렸지 여기 마이너스 쪽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네. 그리고 얘랑 짝이 돼야 되는 녀석이 누구냐 짝이 돼야 되는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k 플러스 k는 날아갈 거고 짝이 돼야 되는 녀석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점이 a, a분의 k라는 점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방정식 y 대신 a분의 k를 넣은 값이 x에 a를 넣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a분의 k 자리에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a에 대한 방정식으로 a 값 찾고 찾은 a 값 다시 집어넣어서 k 값 찾아주면 되는 건데 이제부터의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도록 할게요. 일단 필기부터 하시고 필기를 해. 사진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또 사진 찍어놓고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2학년 선배들, 3학년 선배들 중에 필기를 하세요. 그렇게 다 공부 끝내면 또 이번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점과 점 사이 거리 밑변 곱하고 그 다음 이 직선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이 직선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높이 구해보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결과가 얘랑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봐. 진짜 똑같이 나올 거야. 그렇게 어차피 같은 결과 나온다는 걸 확인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지. 선생님이 선택한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오늘은 더 좀 화끈 거예요? 여기 약간 홍조 생겼네. 선생님도 좀 약간 더. 좀만 더 집중하자. 어차피 지금 이렇게 활용 파트에서
기말고사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기껏해 한 문제 정도일 거야. 대신 어렵게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겠지. 이 문제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난이도가 높은 쪽에 있는 지금 활용 문제니까 등급을 좀 올리기 위한다면 이런 문제들까지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익혀놔서 나오게 되면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139페이지) 질문 더 받아볼까? (140페이지로) 넘어갈까? 넘어가. 유찬이 말고 나 다른 친구들 없습니까? 다 넘겨보자 그러면. 140페이지 질문 803이요. 803번 가볼게. y는 x분의 4. 문제부터 빨리 읽어볼게. y는 x분의 4. 그 함수인 1사분면 어딘가에 있는 점을 a라고 부를 거래. 와 너무 친절하지. 그 점 a분의 4라고까지 찍어줬네. 여러분들한테 찍어주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a분의 4라고 찍었을 텐데 이 문제는 생각 외로 너무 친절하다. 그럴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걸 x축, y축 원점 대칭해서 만든 점을 BCD라고 할 때 BCD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찾아라. 최소값 기억해. 이 문제도 결국에 그래프 아니면 산술기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 빨리 그려볼까? 이거 둘 다 점근선 x축, y축이야. 점근선의 교점 원점일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1사분면 어딘가에 있는 그래프 위의 점을 A라고 부르겠대. 그럼 빨리빨리 시작하자. X축 대칭한 점을 B라고 부른다는 거 맞지? B, D, C, B, D, C구나. 그럼 같이 대답해주세요. B의 좌표 몇 컴마? A, 마이너스 A분의 4. Y 값의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Y축 대칭해서 만든 점. 이 점 문제는 C라고 부른대. C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A, A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 원점 대칭인데 하필 그 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예쁘게 그리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 점을 D라고 부르겠대. D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4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직사각형을 만들겠대.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얘들아. 모든 점 다 찾아놨으니까 혹시 내가 길이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길이 그냥 점 보고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문제 더 읽어볼게. 그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의 무슨 길이? 둘레의 길이. 그럼 둘레 적어볼까? 가로 길이 얼마예요? 가로 길이 얼마입니까? A에서 마이너스 A 빼면 되는 거니까 2A. 그런데 가로 두 번 더 할 거니까 미리 2 곱해 놓을게. 세로의 길이 더하자. 세로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세로의 길이는 이 점의 높이에서 이 점의 높이를 빼주면 되는 것 같은데 A분의 A분의 8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칠판 보고 한번 빨리 이해해봐. 지금 선생님이 저기 적어놓은 식 둘레 길이 표현하는 식 맞습니까? 네. 그럼 저 둘레를 표현하는 식이 무슨 값 찾는 문제니까? 최소값 찾는 문제니까 저 식의 꼬라지를 줘봐. 칠판 보고 저 식의 모양 좀 보세요. 그래프가 맞아? 산술기하가 맞아? 누가 보더라도 산술기하가 맞다는 거지. 여기부터 할게. 그래서 크거나 같다. 몇 배? 2배에 누구랑 누구 곱한 거? 2A와 A분의 8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 계산된 결과가 얼마예요? 얼마야? 요거 계산한 거, 요거 계산한 거 물었어. 8. 이거 8 나오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8 이상이니까 내가 찾는 정답은 8 이상인 숫자에 2를 곱한 결과. 그래서 얼마 이상? 얼마 이상?
16 이상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둘레의 최소값은 얼마라고 말하면 돼? 16이라고 말해주면 돼. 우리 김영사 또 여기까지 또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가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더 할게. 언제 16이 나오느냐?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 물어본다면 누구하고 누가 같을 때? 그렇지. 2a와 a분의 8이 같을 때. 그래서 2a제곱이 8, a제곱이 4. 그래서 a가 풀마이 양수니까 2일 때. 이 점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a값 자리에 2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직사각형일 때 그 직사각형의 둘레가 가장 짧다. 얼마로? 16으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요? 얘기하시고. 뭐 지금 정답은 4번이지만 혹시 모르잖아. 아까처럼 최소값 최대값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최소가 나오는 또는 최대가 나오는 그 순간에 문자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럴 땐 마지막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사용하고 있는 두 양수의 크기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어서 지칠 수 있어. 집중 안 하면 좀만 더 집중해줘.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한번 질문 받아볼게. 이제 뭐 한 장? 한 장 남았네. 지민이 생일 생각하러 와. 주민이 일단 핫도그부터 사러 가자. 중간으로. 핫도그가 배고픈데? 내가도 나도 배고픈데? 핫도그 안 열면은 많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 앞자리 앉으면 안 돼. 계속 종이 찢는다는 거지. 약간 선생님이 정답 말해본 사람이 있냐 할 것 같아요. 정답. 난 2호 이슈. 난 2호. 정답. 이게 무슨 골든 매력인데? 그러니까 걔 말하면 되는데. 저희가 정답. 감사합니다. 카메라 껐나 안 껐나? 안 껐네. 일단 이 친구를 먼저 교재로 한 핸드폰 집어넣고. 음. 140페이지 질문 더 있는 학생? 808번. 808번. 여기 있는 문제도 지금 다 터프 문제들 거든? 애나왔어요. 뭘 그렇게 맛있는 걸 먹게 늦게 들어와? 형은? 시작합니다. 0, 마이너스 5하고 분수함수부터 또 체크해야겠네. 분수함수 함수식이 y는 x분의 3 마이너스 5다 보니까 점근선 x는 0 그리고 y는 마이너스 5.
그려져야 되는 방향은 K값이 3, 양수니까 1, 3 방향이 되겠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 같네. 이게 점 하나 더 찍어야 되죠? P라는 점이 0, 여기구나. 여기 점근선의 교점. 그럼 문제의 의미는 그거야. 지금 문제가 언급한 점 P하고 이 함수 어딘가에 있는 점 Q가 또 있대. 뭐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점 Q가 여기였다면 그때 문제가 말하고 싶었던 PQ 길이는 이 길이를 말하는 거겠죠? Q가 만약에 여기였다면 그때 PQ 길이는 요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분수함수 위에 있어야 찍혀야 되는 점 Q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PQ 길이가 계속 바뀌게 될 건데 질문은 그 PQ 길이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최소값. 자, 이 선생님 한번 좀 약간 사기꾼처럼 풀어볼게. 요게 점근선의 교점인 거 맞아, 얘들아? 그럼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점 Q는 여러분들한테 왜냐고 물어보고 대답한 친구들도 증명하라고 증명 못할 거야. 그런데 느낌이 있어. 이 점근선의 교점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렸을 때, 그러니까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기울기 1에 y절편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겠지. 이때 이게 점 Q가 되면, 이런 점들이 점 Q가 되면 왠지 PQ의 길이가 가장 짧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와. 실제로도 그게 정답이 될 거고. 여러분들도 느낌 와?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빨리빨리 답을 찾기만 하면 되는 문제일 때는 간다? 요 점 Q 어떻게 찾으면 돼? 얘하고 얘 교점으로 찾으면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다가 일단 가짜 풀이 한번 해볼게. 직선과 쌍곡선. 그럼 이거 날아갈 거고 넘기면 x제곱, x제곱이 3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내가 1, 4, 5의 쪽으로 가져가고 있다면 요 교점의 좌표가 루트 3이구나. 그럼 x좌표가 루트 3이면 y좌표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교점이니까 여기다 넣을게. 루트 3 마이너스 5겠구나. 따라서 제일 짧은 선분 PQ의 길이는 x끼리 뺀 거를 제곱한 것과 y끼리 뺀 거 제곱하면 얼마 나오게? 뺀 다음 제곱하면 얼마 나오지? 3 나오죠? 거기에 루트 붙여주면 되는 거라서 PQ 길이가 제일 짧게 바라는 지금 이 문제는 정답이 루트 6, 3번일 거예요. 맞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증명을 하라는 건 아니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고 점근선의 교점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이나 1인 직선에도 대칭이 되니까 당연히 이 대칭 축이 되는 직선 위에 있는 점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랑 연결됐을 때 제일 짧을 거라. 아무래도 Q 위치가 여기를 벗어난 여기로 찍히게 되면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이 선분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가 제일 짧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도 돼. 다만 이 문제가 정말 이 점의 위치를 이용해서 PQ 길이를 구한 게 제일 짧다는 걸 보여주려면 이제 정식대로 갈까? 잡는다. 점 Q를 Q 잡을게요. Q 잡을게. A, A분의 3 마이너스 5 어딘지 모르니까 느낌은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왜 거기가 제일 짧은 거냐고 증명하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일단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점을 먼저 잡는 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겠지. 그럼 문제가 말한 PQ 길이 찾으러 간다.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그래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9가 되는 거죠. 이게 PQ의 길이야. 이게 PQ의 길이입니다. 점 Q의 좌표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렇게 잡은 점 Q와 문제가 고정해둔 이 점 P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이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여기다 간다. 요거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제곱이랑 a제곱분의 9 곱하면 약분해서 9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6이 되겠지. 그래서 결론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작을 때가 6이다. 그러니까 PQ의 길이가 제일 짧을 때는 얘가 제일 작을 때인 6에다가 루트를 붙인 루트 6이 정답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증명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때 A가 최소값이 루트 6이 되려면 언제냐? A제곱이랑 A제곱분의 9가 같을 때. 그때 제일 짧아진다. 그 말은 A의 4제곱이 9가 될 때. 그 말은 A의 제곱이 3이 될 때. 그 말은 A가 루트 3일 때. 아까 느낌으로 여기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이유가 얘 때문이었다는 거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풀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첫 번째 풀이 뭔가 괜히 기울기가 1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그 교점이 선분의 길이를 제일 짧게 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렇게라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좋은 풀이라고는 볼 수 없어. 필기를 좀 구분해서 해줄 수 있어? 요게 느낌으로 푼 거. 요게 느낌으로 푼 거야. 교점 찾아낸 거. 정상적인 풀이는 점 Q 설정하고 그 점 Q를 설정한 부분부터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하는 게 원래 풀어야 되는 풀인 거고. 좀 구분해서 필기를 좀 해주세요. 시간 천천히 줄 테니까 필기 잘 해놔. 학원비 결제할 사람 있는 사람 없니? 지금 먼저 빨리 다녀. 먼저 계시려나? 정치 어디가? 뭐야? 어디 계셔? 그리고 이렇게 푼 걸 계기로 해서 기억해도 나쁠 건 없지?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은 어디냐?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의 교점이 Q가 됐을 때 가장 짧게 된다는 걸 기억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만 이용한다면 굳이 산술기하가 없어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은 생길 테니까. 물론 그렇게 푸는 게 좋은 풀이는 될 수 없어요. 자, 또 질문. 805번 잠깐만 볼게. 여러분들한테 굳이 풀어주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805번은 해보자. (0보다) 큰 쪽만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리랍니다. 먼저 그래프부터 그려놓자. 우리 계속 읽어볼게. 이런. 이것도 평행이동 시키네.
x축, y축으로 1만큼, 2만큼. 그럼 지우고 다시 그려야지. x축으로 1만큼 간 거 그려놓을게.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간 거 우리 그래프 다시 그립시다.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 같으니까 점근선 x는 1, 점근선 y는 2. 이때 0보다 큰 쪽만 그리라는 거지. 0보다 큰 쪽만 그리는 거니까 0 넣었을 때 얼마나? 0 넣었을 때 0, 여기 지나가는 거구나. 그럼 요거 큰 거니까 그리지 말아야 되고 요렇게 해서 일단 다 그릴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말하기를 이 그래프를 0보다 큰 쪽만 그리라는 거. 아, 선생님 문제 또 잘못 읽었어. 평행 이동되기 전 함수를 0보다 큰 쪽만 그리라는 거지. x분의 2의 그래프를 0보다 큰 쪽만 그리라는 거였어. 저걸 0보다 큰 쪽만 그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x가 0보다 큰 쪽 여기 그려도 되지만 지금 문제는 이 녀석에 대한 0보다 큰 쪽을 그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간다. 처음에 있던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y가 x분의 2가 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0보다 큰 쪽만 그려놓은 걸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리면 안 되는 거겠지? 여기만 그려달라는 얘기였던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준비는 대충 된 것 같고 계속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 해석해 볼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 위의 점 P 이것도 이제 잘해야지. 뭘 잘해야 돼? 문제 이 얘기 나오자마자 이거 잘해야 돼. 당연하다는 뜻이. 한 번 더 별표 쳐놓을게. 그럼 갑니다. x축, y축에 수선의 발 내린 걸 q 하고 어리라고 그러겠대. 그럼 q는 여기 당연히 좌표는 a, 0 어른 여기 0, 요거니까 a-1분의 2 플러스 2라고 하는 점이 되겠죠. 자, q하고 r까지 다 해결했어. 이때 직사각형 원점까지 표현해서 아까랑 뭐 문제가 비슷한 건가요? 결국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될 직사각형 넓이의 최소값. 여기 이따가 또 잘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넓이를 첫 번째 표현해라. 그리고 그 표현한 걸 가지고서 최소값 찾는 문제니까 두 번째 그래프로 풀 건지 산술 기하로 풀 건지 고민해라.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일단 넓이부터 표현해보고 넓이를 나타내는 그 식의 모양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능한 모양이냐 산술 기하로 풀어야 되는 모양이냐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가로 길이 얼마예요? a 곱하기 세로 길이 얼마예요? a-1분의 2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아, 이 문제 여기서 또 힘들어지는 거구나. 그럼 해볼게. a-1분의 2a 더하기 2a. 일단 물어보자. 저 녀석의 최소값 찾는 거야. 저거 그래프 그리는 거 가능 불가능? 누가 봐도 불가능. 왼쪽은 분수함수, 오른쪽은 1차 함수. 분수함수랑 1차 함수가 합쳐진 함수. 지금도 배우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안 배워요. 그래프로 푸는 게 아니야. 그럼 영락 없이 산술기하로 푸는 건데 여러분들 산술기하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긴 산술기하 써본 적 없거든. 이런 모양을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요걸 표준형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것만 잠깐 여기다 따로 적을게. a-1분의 모양 잘 봐. a-1 모양 고집할 거야. 대신 2a니까 2 곱해줄 거고 상수항 -2가 원래는 없거든? 그럼 옆에다 더하기 얼마? 더하기 2 다시 해줘야겠지.
그러한 이유로 이제 적는다? 선생님 이제 적을게. 이 식의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a-1분의 2에다가 그리고 요거 약분한 거 2 좀 이따 적어도 되지? 먼저 2a부터 적을게. 그리고 방금 약분해서 얻게 될 2.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산술기하를 쓸 준비가 그나마 아직까지도 좀 불안전하긴 한데 그래도 요 모양이 처음에 있던 모양보다는 훨씬 더 잘 보여. 그럼 이제 선생님은 여기를 산술기하 평균으로 준비할 생각인데 이거 곱할 때 약분식게 하려면 여기가 누구의 모양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지? 대답하는구나. 맞아. a-로 바뀌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적는다. 여기는 요거 필기 잘할 수 있지? 요 빨간 부분만 정리하는 거야. a-1분의 2에다가 여기를 2a 말고 2에 a-를 바꿔달라고. 그럼 얘들아 2a는 그대로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여기 얼마 생긴 거지? 마이너스 2가 원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 플러스 2 해야 되고 그 플러스 2에 원래 있던 플러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얼마로? 4로 대답해주면 돼. 그렇지. 그럼 이제 완전히 산술기가 쓰기 편한 모양 만들어져 있는 거 맞죠? 여기가 크거나 같다. 몇 배? 2배. 암산하자. 루트 곱한 거 얼마야? 곱한 거 4조. 그럼 얼마 이상이야? 4 이상. 4 이상에 4 더할 거니까 얼마 이상? 8 이상이 정답이 되겠다. 다시 필기 시간 좀 이따 주니까 봐. 일단 문제가 말하는 점들 찍어놓고 넓이를 묻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필요한데 그런 길이를 구할 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건 점 잡자는 거야. 그럼 점 잡는 순간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너무나 빠르게 해결되고 그렇게 구한 넓이를 좀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데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야겠는데 기억해. 최소값, 최대값은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로 풀 건데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익혀야 되는 거죠. 먼저 얘를 표준형 만들어주는 방법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산술기랑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준 다음 얘를 곱으로 바꿨을 때 약분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식으로 바꿔주자. 바꾼 것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해주자는 거. 그런 다음에 산술기하 써주고 그 녀석의 최소값에다가 더해져 있는 숫자까지 더해주면 넓이의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만들어질 직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8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어요. 이 정답은 1번인 것 같고 이것도 필기 부탁할게. 잠깐 저기 있는 친구들 추운 친구 있나 지금? 우리 히터 좀 잠깐 끕시다. 이따 다시 추워지면 틀자. 이번 시험에서 최소값, 최소값 나오면 무조건 산술기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우리 앞서 분수함수 그래프 그리고 x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래. 그래서 잘랐어. 그리고 그 잘린 그래프를 보면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들도 방금 했거든. 지난 시간에 했거든. 그렇게 그래프상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게 더 많아.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활용 문제 중에 산술기를 이용하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는 거지. 당연히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프를 통한 풀이를 생각하는 게 맞고, 그게 여의치가 않다면 산술계로 풀자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그 전에 기억해야지. 그래프 아니면 산술계야 둘 중에 하나 꼭 써야 된다는 거. 그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40페이지 질문 더 있나 학생? 선생님 생각도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41페이지 질문 80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낸 x분의 1의 그래프. 그러니까 1사분면 쪽만 말하는 거였겠지? 점 P. 그럼 이번엔 이제 버릇처럼 지금 문제는 P가 이쯤에 찍혀 있는데 뭐 어딘지 모르니까 선생님은 여기로 찍을게. 그리고 좌표 바로 잡아 놓을게. 거의 이제 막바지니까 한 번만 더 별표 쳐놓을게. 이게 대충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풀 때는 제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얘기했어요. 점을 잡아야 길이 표현이 가능해지니까 좌표 평면 위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 또는 도형에서의 어떤 점들을 연결한 길이 또는 그 길이를 이용한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당연히 해당 점들의 좌표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명심해. 그럼 계속 가. 거기에 마이너스 1, 여기라는 점과 0,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점이 있네. 이때 넓이의 최소값. 그럼 우리 구해야 되는 넓이는 여기죠. 선생님 아까 풀었던 풀이 보여줄까? 아까 풀었던 풀이가 뭐였지? 여기 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둘러싸고 있는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직사각형을 위해서 1번, 2번, 3번 넓이 빼주면 삼각형 PQR의 넓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거 했으니까 이번엔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무수히 연습했던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밑변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를 잡는 방법으로 이번엔 풀어볼게. 지금부터 선생님은 밑변을 선분 PQR로 가겠습니다. 루트 점과 점 사이 거리 말해볼래? x끼리 뺀 거 얼마? 1. 그거 제곱한 거 더하기 y끼리 뺀 거 얼마? 4. 그러니까 16. 그래서 밑변의 길이 루트 17 잡았어. 됐나요? 그럼 이제 내가 얘를 밑변으로 잡았으니까 높이는 누가 돼야 되느냐? 요게 높이가 돼야 되는 거겠지. 내가 이걸 밑변으로 잡았으니까. 그럼 높이는 뭐냐? 높이는 QR을 연결한 직선 QR과 점 P 점 P 사이의 거리. 선생님 말 이해돼? QR을 연결한 이 직선부터 이 점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된다고.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밑변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 구하고. 그래서 높이를 찾는 과정 계속합니다. 계속하자. 먼저 직선부터 찾자. 직선 QR부터 찾을게. 기울기 몇 분의 몇?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그러니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4에 y절편 얼마지?
마이너스 4죠. 이게 누구야? 이거야. 그래 안 그래? 됐어요? 그럼 정거에서 사이거리 쓸 거니까 우리 이거 일반형으로 바꿔야겠다. 다 한쪽으로 넘길게. 얘부터 누구까지 거리가 높이라고? 어떤 점까지 거리가 높이야 얘들아? P까지. P A, A분의 1까지의 거리 D가 지금부터 계산을 할 그 점과 치선 사이 거리로 계산하게 될 그 D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분모, 루트 누구분의 점과 치선 사이 거리 공식. 얘들아, 점과 치선 사이 거리 공식 뭐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직선의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제곱한 것들의 합이니까 16 더하기 1. 이거 잊어버릴 게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수학은 점과 사이 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분자는 절대값 누구랑? 그렇지 4a랑 누구를? 1 곱하기 a분의 1을 더한다. 누구까지? c 4까지 더한 게 높이가 됩니다. 다시 오늘 복습할 때 비교 잘해. 아까 문제의 삼각형은 직사각형을 둘러씌운 다음에 직사각형을 위해서 바깥쪽에 빠져있는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구한 게 지금 풀이가 있었고, 지금은 밑변하고 높이를 직접 찾아서 넓이를 구하는 두 가지 풀이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중이야. 같이 비교를 잘 해놔. 그럼 이제 밑변 높이 다 찾았으니까 여기다 적을게.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미리 하자. 밑변 누구였지? 루트 17 곱하기 높이 얼마였죠? 요게 높이 맞아? 루트 17분의 절대값 4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4. 이게 넓이입니다. 이 녀석의 무슨 값 찾는 문제? 최소값 찾는 문제. 그래서 일단 한 번만 더 적을까? 요거 약분하면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4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4. 이 녀석의 최소값 찾는 거예요. 이 녀석의 최소값. 아 그럼 뭐야?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최소값이겠지.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최소값인데 이거 작을 때 고민해. 그래프 그리는 거 맞을까? 산술기호로 푸는 게 맞을까? 그래프 절대 그릴 수 없어. 안 배웠어. 1차 함수랑 분수 함수 합쳐져 있는 함수 배운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이번에도 산술기호. 여기 먼저 갈게.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하면 얼마? 4. 그래서 4. 요 밑줄 친 부분이 4 이상. 그럼 여기 절대값 안에는 얼마 이상? 8 이상. 8 이상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8이잖아. 그래서 이 결과는 크거나 같다. 얘가 8일 때의 결과 4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작을 때는 4가 된다. 길게 하지 마. 아직 한마디 더 할게. 그럼 또 만약에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 언제 넓이가 4가 나오는데 니들이 만들 삼각형 중에 점 P가 어떤 위치에 찍혀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작냐고 물어보면 누가하고 누가 같을 때? 4a와 a분의 1이 같을 때. 그럼 4a제곱이 1일 때 a제곱이 4분의 1일 때 a가 얼마일 때? 같이 암산 따라왔어? a가 얼마일 때? 다시 4a제곱이 1일 때, 그러니까 a제곱이 4분의 1일 때 a를 제곱하기 4분의 1일 때 그럼 a가 얼마일 때? 뭐하니? 4분의 1 제곱해서 4분의 1 되는 숫자가 누군데? 2분의 1이잖아. a가 2분의 1일 때. 그러니까 이 점이 어디 있을 때냐? 여기다 적으면 2분의 1, 2분의 1분의 1이니까 2일 때. 여러분들이 찍게 될 점 P의 좌표가 요 점일 때 그때의 삼각형 PQR의 넓이가 가장 작다. 얼마로 작다? 4로 작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필기 부탁할게.
꼼꼼하게 해줘야 돼. 서술형 이번에 서술형 없는 학교도 있을 거고 서술형 본 학교도 있겠지만 서술형 있는 학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구분 문제로 잘 나와. 1번 최소값 찾아라. 2번 그 최소값 쓰게 해주는 A값 찾아라. 서술형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문제 구분해서 잘해라. 같은 유형의 문제가 아까 첫 타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있어. 그때 그 삼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에서 애둘러져 있는 삼각형 넓이 빼서 구해봤고, 지금은 직접 밑변과 높이를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찾는 방법을 선택해서도 풀어봤고, 물론 선생님이 생각 못한 또 다른 풀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두 가지야. 이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에는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걸 좀 잘 구분해서 봐줘. 그런 거 시험범위 시작 역함수부터 맞나? 하늘이 시험범위 시작 어디부터지? 맞아? 뭔지 알지? 오늘 줄 테니까 내일 하고 뭐 거의 해야 되는 시간이 내일밖에 없겠네, 그치? 내일 좀 무리해서라도 마무리 좀 잘 해오세요. 질문할 것만 질문 받고 또 빨리 보내줄 테니까. 아, 그 얘기 해야 되는구나. 선생님이 그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중간을 좀 띄워놨는데 힘들어. 붙일 수 있으면 좀 붙이면 좋겠거든.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붙여서 좀 할까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한 두 타임 중에 안 되는 사람 또 이분은 왜 돼? 뭐야? 일요일 가세요? 그런데 지금 이미 저 2학년 선배들이 10시부터 12시까지로 돼 있어서 12시부터 2시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볼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지금 손 든 사람 계속 들고 있어봐. 몇 시부터 돼? 딱 그때까지만 돼? 저도 10시에서 12시. 3시 3시 이후부터 가능하고 10시, 12시는 되고 네. 시간이네. 10시, 12시. 그때만 돼? 3시 이후부터 되고 결국에 또 끊어서 해야 되네. 아, 뭐야 이거. 출근을 2번 시켜야 돼. 개슬프네. 그럼 다시 3시 이후부터 3시부터 한다면 안 되는 사람 손들어. 이런 씨. 소름돋아. 안 돼? 이번에도 현우가 안 돼? 아, 유진이도 안 돼? 어쩔 수 없이 6시로 가야 되나요? 함께 알바야. 6시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 영어하고 시간이 늘었어요. 몇 시까지? 모르겠어요. 그
양이 많으면 7시까지 할걸요? 아까 8시까지 가야 돼요. 오전 10시에 또 2학년 선배들이랑 하면 효율이 좀 떨어질 텐데. 토요일 저녁 혹시 안 되는 사람들? 아이 정말 진짜. 토요일인가? 토요일은 빼야겠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많으면 못하지. 다시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 거 안 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 뭐야, 강석이 형? 되잖아, 이 스바. 줄래? 근데 5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아, 뭐가 힘들어? 뭐가 효율적이잖아. 집에서 공부하다 6시 오면 되는 건데. 아, 그게 좀 안 돼요. 오후에 학원이 있어요. 아침 10시에 선배들이랑 같이 하는 게 더 비효율적이야.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선생님도 편하고. 아, 이놈의 시험 보충할 때마다 이 시간이 찢어지니까 환장하네, 아주. 성현이 빼고, 방금 손 들었던 4명. 만 10시. 네? 성현이 6시에. 앞에서 진짜 저도 열심히 할게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응?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 진짜. 다시 10시만 되는 사람 손 들어볼까? 아까 5명이 누구였지? 다른 시간대가 아예 안 돼요. 영찬이, 하연이. 유진이 아니지? 유진이 5 되는 거지? 네, 아, 6시는 안 돼? 그럼 이렇게 5명? 6명이나 되는 건데? 일단 좀 적어놓자. 아, 손 내려도 돼. 저 10시 할 사람들. 영찬이, 하연이, 유진이, 현우, 민찬이까지. 그럼요. 이번 주만 6시 저녁에 하자. 이렇게 4명, 5명. 5명은 10시까지 늦지 않게 올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이 5명은 지금 그러면 교과서 풀 시간이 더 없는 거지. 시간 더 할애 잘 해가지고 마무리 잘 해와. 자, 마지막 페이지 다시 질문 더. 10번. 몇 번? 10번. 10번. 10번까지만 질문 갖고 11번하고 12번은 넘기겠습니다. 10번까지만 보자. 빨리 10번도 솔직히 좀 내용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정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해줄게. 한번 해보자 같이. 자, 이 그래프의 정근선 x는 누구랑? 3. x는 3이랑 y는 누구?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죠. 우리 y좌표 하나만 찾아볼까? x의 역능수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3은 마이너스 1점 얼마니까 한 이쯤에 있다는 얘기일 거라서 그래프가 그려질 방향은 2, 4, 4분면 방향이라는 거 예측할 수 있겠네. 자, 그래프 그렸습니다. 계속 가보죠.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는 점 A에 대해 대칭이다. 그 점 A는 그럼 무슨 점이었던 거야? 쌍곡선이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 돼? 그 점은 어떤 점?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여기가 A였다는 얘기겠지? 자, 일단 하나 찾아놨다. 계속 갑시다. Y는 mx 더하기 m 더하기 2. 또 이번에도 재방송 선생님 시대로 계속 똑같이 해볼게.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우리가 했던 건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던 건 직선 그릴 수 있다 없다? 이 직선 못 그린다. 누구를 몰라서? 기울기 m을 모르니까. 기울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항상 기울기가 감춰져 있는 직선에는 무슨 점이 숨어 있다고? 정점이 숨어 있다 했습니다. 정점이라는 건 누구랑 관계없는 점? m과 관계없는 점. 맞아? 맞아?
그럼 우리 요거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볼게. m 갖고 있는 게 x 플러스 1, m 갖고 있지 못한 게 2 마이너스 y. 그래서 m을 갖고 있는 부분과 m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모두 0이라면 m이 누가 되든지 말든지 성립한다는 거니까 x가 누구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y가 누구일 때? 2일 때. 그래서 한번 멈춰볼까? 여기 이해 안 되는 사람? x에 마이너스 1, y에 2 넣었을 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나? 아니.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왜 또 점이 저쪽으로 가 있냐? 뭐 어쩔 수 없지. 마이너스 1,2니까 여기를 문제 뭐래 이번?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점근선과의 교점을 선생님 이해가 안 되네? 이 직선과 지금 마크려는 분수함수의 점근선과의 교점을 BC 라 할 때 ABC 넓이의 최소값은 m은 0보다 크다. 점근선의 교점이랑 만난다는 게 아니라 칠판 보세요. 문제 어렵다. 여기가 정점인데 여기에 기울기가 양수래. 문제가 기울기 양수라고 언급했어요. 그럼 이 점을 정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물론 이거 아닐 수도 있어. 요 정도 기울기일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기울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때 그렇게 그려진 직선과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 이 직선과 여기 있는 분수함수의 점근선과의 교점.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거를 말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걸 문제에서는 BC라 부르겠답니다. 잠깐 쉴게. 문제가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저렇게 된다는 거 한 번만 한 몇 초 동안만 지금 빨리 읽고 그 칠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랑 비교해 보세요. 분수함수 그래프 첫 번째 그려놨고 그 점근선의 교점을 A라 부르길래 A점 찾아놨고요. 그 다음 직선이 그릴 수는 없지만 정점이 있길래 정점 찍어놨고 그 정점부터 문제가 말하고 있는 직선의 길기가 양수라고 해서 적당히 양수가 되는 직선 그려놨어. 파란색으로. 그렇게 그려진 직선과 문제가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분수함수의 점근선들과의 교점 2개. x는 3과 y는 마이너스 2와의 교점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니? 네. 그럼 어김없이 점 B와 점 C의 좌표 찾으러 갑니다. 점 B. 점 B의 좌표 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뭐야? x가 3이라는 거 맞지? 요거 따라가는 거잖아. 요거 따라가는 직선이니까. 그럼 3, y가 뭘로 찾아야 돼?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 직선에다가 쌍곡선에다가. 그렇지. 직선 위의 점을 찾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3제곱은 얼마? 4m 플러스 2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점 C에서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y 값이 마이너스 2랑 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요거 요건 계산 다시 할게. y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의 결과가 그치? 요때 x값 찾아야 돼. 그럼 암산 간다.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양변 m으로 나누면 m분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다시 지금 내가 궁금한 건 이걸 만족하는 점의 x좌표야. 그래서 m 플러스 2 반대로 넘겼잖아. 그리고 양변을 x에 계수했던 m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야 될 숫자가 m분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뭐가 든든한 거야. 문제가 말했던 점들의 좌표를 다 찾아놨으니까 이제 그 점들 가지고 뭔가 도형에 관련된 질문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가자. 삼각형 ABC 넓이의 최소값.
맞지? 이제 두려울 거 없는 거다. 선생님이랑 같은 생각이길 바래. 자, 미리 나누기 했고, 저 ABC가 XG랑 YC랑 평행한 밑변을 갖고 있는, 밑변 높이를 갖고 있는 거니까, 밑변. 그냥 여기서 빼주면 되겠네. 밑변 얼마? 밑변 얼마?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3에서 3에서 n분의 마이너스 n분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를 뺄 거니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저게 밑변이야. 높이는 누구에서 누구를? 4n 4n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를 뭐 해주면 되는 거지? 네. 빼주면 되는 거니까 4m 더하기 4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이게 넓이에요. 저게 넓이입니다. 물론 식이 조금 거지같지. 이제 정리해주면 돼. 그럼 갑시다. 선생님 식대로 계산한다. 요거 누구로 빼낼 수 있어? 이거 4로 빼. 그럼 4 빼는 거 얘랑 계산하면 뭐 남지? 2. 그리고 이거 빼냈으니까 누구 남았어? n 플러스 1 남았고. 선생님 요거 정리 좀 할 거야. 요거 약분하면 누구? 약분의 플러스 요거 약분하면 얼마? 1. 요거는 그럼 이 식은 1 더하기 n분의 4 맞아요? 네. 그럼 그 1을 여기다 더해주면 몇 더하기? 4 더하기 n분의 4. 이게 넓이야. 여러분들 이 녀석의 최소값 찾는 거거든? 이것도 우리 산술기에서 너무 많이 봤지? 산술기가 바로 들이미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라 먼저? 기억나? 뭐부터 하지? 저거 최소값 찾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산술기가 썼어? 그 L 같이 제일 먼저 했던 건? 아이 왜 대답이 안 나올까? 두 글자. 통분? 통분이 아니지. 전개부터 했잖아. 전개부터. 아이, 그 전개라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답 못한 거지? 그럼 2에 전개하면 4n 요렇게 곱하면 n분의 4에다가 요렇게 계산한 게 4 요렇게 계산한 것도 4 그럼 더하기 얼마? 8 이게 넓이라고. 이게 넓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산술기가 갖고 있는 거죠.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얼마? 루트 얼마? 그럼 16 루트 16이면 얼마야? 4 맞나? 네, 일단 적어줄게. 거의 마지막 문제니까. 그래서 결과 얼마? 8.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게 8 이상이면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건 얼마 이상? 16 이상? 그럼 얼마 이상? 32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제일 삼각형의 넓이가 작을 때는 32까지는 가능하다. 32보다 작은 넓이는 안 나오는데 32까지는 만들 수 있다. 언제? 4m과 n분의 4가 같을 때. 그럼 넘기면 4m제곱이 4일 때, n제곱이 1일 때, m이 1일 때. 이 n자리에 1 넣었을 때 그때 만들어질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워낙 문제가 어려서 조금 필기 시간도 많이 주고 있고 그것만큼의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잘 해와. 다음 주 퀴즈 볼 때 또 진짜 어마무시하게 틀릴 게 예상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또 만점자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 좀만 더 쉬었다가 마지막 타임 때는 무리함수 선생님이랑 몇 문제 골라서 풀어보고 나머지는 과제로 넘기도록 할게요. 갑니다. 이게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그래프 모양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래프 나와야 되겠지. 원점 출발, 뻗는 방향, 1사분면.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그래프에 이름은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저 그래프가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 포물선의 절반을 눕혀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없어.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얘를 기본으로 해서 대칭이동 갑니다. 먼저 Y축 대칭이동.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얘를 기준으로 원점 대칭이동 시킬게. X의 보호도 바뀐 거고, 이거 마이너스가 이쪽에서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Y, 그러니까 Y의 보호도 바뀐 거. 따라서 이 녀석의 원점에 대한 대칭을 의미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마지막, 이 녀석의 X축 대칭 이동하는 모습은 Y의 보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모양이. 뭘 외우고 있어야 돼? 출발하는 점은 원점이구나. 그리고 그 원점에서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부호랑 제곱근 앞에 붙어있는 부호가 누구냐에 따라 1, 4, 2, 4, 3, 4, 4, 4로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구나. 중요한 건,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복습할까?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었어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내가 1선 쪽으로 그릴지 2선 쪽으로 그릴지를 결정하는 거였다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순간일 때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역의 시작이 어딘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수업할 때 이렇게 말했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시작해야 되는 점이 몇 컴마 몇인지. 지금 다 원점이죠. 0,0. 그리고 x의 개수의 부호와 제곱근 앞에 적혀있는 부호를 보면서 1, 4, 2, 4, 3, 4, 4, 4 쪽으로 방향을 선택을 했을 때 기본적인 준비가 끝나고, 두 번째, 알고 있는 내용을 되게 빨리빨리 한다. 이게 무리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녀석입니다. 분수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표준형에서의 그 K자리에 적혀있는 숫자라면, 무리함수에 이 어떤 건 이 정도로 구부러져 있고, 어떤 건 조금 더 펴져 있는 모양으로 그려요. 어떤 건 또 더 많이 구부러진 듯한 모양이 그려지는 이런 무리함수들의 모양 하나하나가 저 A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A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X축에서 멀어진다고 얘기했죠? 이걸로 대신할게. 이게 만약에 루트 X의 그래프잖아? 그럼 루트 2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루트 3X의 그래프는, 루트 4X의 그래프는, 루트 5X의 그래프는 점점 내가 그려야 되는 그 반쪽짜리 누워있는 포물선이 X축과 멀리 그려지게 된다는 거지. 음수도 마찬가지야. 이게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였다면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는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3X는 이렇게, 마이너스 4X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X는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X. 이렇게 양, 떠나서 그 A자리에 적혀있는 숫자의 크기, 부호는 무시하고 크기만 따졌을 때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X축에서 멀어지기도 가까워지기도 한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모양이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 자, 갑니다. 얘가 양이냐 음이냐, 여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1사냐 2사냐 3사냐 4사냐가 결정되고, 항상 마지막은 평행이동이지.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는 C만큼. 그럼 이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제부터 마지막 개념이야. 더 이상 0,0 출발이 아니다. 0,0 출발이 아니라 0,0 출발이 맞았는데 B만큼 같다잖아. Y축 방향으로도 C만큼 같대.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리함수의 출발은 어딘가에 있을 B,
C에서 출발하게 되겠죠. 이때 이 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풀이면 이렇게 그래프가, 풀이면 이렇게 그래프가, 풀이면 이런 식으로, 둘 다 마마였다면 A의 보호도 음수고 제곱근 앞에도 마이너스였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그치?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무리함수의 모양에다가 평행 이동만 거기에 가미를 시켜주면 웬만한 무리함수의 그래프 해석 다 가능해져. 거기에 이제 뭐 있어? 활용 문제로 이 녀석의 역함수. 이건 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해야겠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죠? 무리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만나는 위치관계. 어떨 때는 한 점, 어떨 때는 두 점, 어떨 때는 만나지 않는 거.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고, 그것도 마찬가지 이 무리함수의 뒷파트에서 하나씩 둘씩 보이게 되겠죠? 우선 오늘은 요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몇 문제만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그 전에 과제는 내야겠죠. 과제는 많이 내지 않을게요. 152페이지 875번까지만. 여러분들 또 내일 열심히 또 교과서 문제도 풀고 해야 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875번까지만. 다음 시간 동안에는 조금씩 한번 풀어봅시다. 146페이지 839번 한번 해보세요. 839번. 자, 그만 갑시다.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 B가 양수래. 그러니까 여기가 X는 바뀌지 않은 거죠. 하지만 기억에서 하고 있는 건 B의 보호만 양수라고 했지 A는 몰라. 그러면 A는 둘 중에 하나겠네. 플러스 1든 마이너스 1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모양은 간다. 만약에 여기만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도 플러스였다면 풀풀이니까 원점 출발 1,4쪽.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면 Y의 보호는 바뀌어있는 상태도 가능해. 그럼 X축 대칭이 일어날 테니까 4,4쪽으로 뻗는 그래프도 나올 수 있겠지. 둘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억 보기가 뭐라고 그랬냐? 정의역. 이렇게 그려든 저렇게 그려든 상관없네. 정의역은 여기부터 오른쪽에 있는 값들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0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억 정답입니다. 위의 그래프도 아래 그래프도 정의역은 X는 0 이상 맞잖아. X는 0부터 그 오른쪽만 쓸 수 있는 거 맞잖아요. 대신 칠판봐. 그래프가 이걸 땐 치역이 Y는 0 이상, 그래프가 이걸 때 치역은 Y는 0 이하. 치역은 바뀌겠지만 둘 다 정의역은 X는 0 이상이 맞습니다. 기억 정답. 니은 갑시다. 이번엔 A가 플러스로 고정되어 있대. 다만 B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이것도 둘 다 가능한 거겠지. 그럼 이때 그려지게 될 그래프는 풀풀이였다면 이거였을 테고, 만약에 X의 개수의 보호가 마이너스였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테니까 요게
그런데 니은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치역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둘 다 얘들아 봐봐. 치역은 두 그래프 모두 얘를 기준으로 위쪽만 나오고 있는 거 맞죠? 물론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도 있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정의역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두 종류의 그래프는 모두 다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정답이 되겠죠? 디귿 A 양수래 B는 음수래.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원점 출발 X의 부호 바뀌었으니 이걸 기준으로 Y축 대칭이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사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 839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다고 볼 수 있었던 거겠지. 자, 필기 필요한 친구들 혹시 있다면 간단하게 필기해 주시고요. 842번 시작해 보세요. 바로 이어서.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지. 분수함수하고 무리함수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해주면 이제껏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터득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혹시 무리함수하고 분수함수에 대한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아직까지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잖아. 근데 그에 비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식은 죽 먹기? 정말 좀 난이도가 좀 낮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쉽게 해결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험 볼 날이 10일 안쪽, 10일 안팎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함수가 분수함수하고 무리함수야. 그렇다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이면 이 함수 그대로 안 냅두지. 꼴보기 싫어해야 돼. 이거. 이 작업 분명히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해놨을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린다. 출발하는 점은 3분의 A, B고요. 선생님 X축, Y축 왜 안 그런지 알겠지? 자신이 없거든. 얘가 어떤 숫자고 얘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어서. 모르겠으면 일단 그래프의 모양만 좌표평면 대신 그려놓으라. 그리고 뻗는 방향은 X의 개수의 부호 음수, 제곱근 앞은 플러스. 그러면 X의 부호만 바뀐 거니까 Y축 대칭을 의미하는 거라 이사분면 쪽으로 그래프가 뻗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정의역은 3분의 A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쓰고 있다. 이 그래프의 치역은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들의 범위는 Y값들의 모임은 B라고 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나오고 있다. 그런데 842번에서 뭐래? 정의역이 X는 2 이하라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역은 마이너스 2 이상이라잖아.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A값, B값 너무 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거. A값, B값 찾았으면 A값, B값 찾았으면 함수 다 찾은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 마이너스 1만 넣어서 함수값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필기 필요한 친구들 빨리 필기하고. 필기 다 하신 분들 빨리 하시고, 다 하신 분들은 846번. 아, 버스가. 요 문제까지 하자. 846번까지만. 아이고. 나 30분 뒤에 왔어. 차를 한 대 사왔구나. 근데 이 시간 때 뭐 그냥 뭐 운전해서 가.
10분에서 해야겠다. 경찰한테 걸리면 감옥 가면 되지. 왜 버스 시간이 그렇게 그냥 우리 학원이랑 맞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다. 버스에다가 민원 넣어. 배차 시간 5분씩만 늦춰달라고. 그러면 무한소비자고. 딱 끝나는 타임이랑 맞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죠 선생님 그걸 이번에 딱 끝나면 하셨어요. 아 그래? 네. 이거 풀고 끝내면 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매번 이렇게 또 이렇게 성향 때문에 또 끝내줄 순 없잖아. 나는 시가 왔는데. 이것도 이해만 잘 한다면 쉬운 문제다. 자, 우리 마무리 지어볼까요? 이거 점 A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인데 지금 봐봐 얘들아. 점 C가 정사각형의 꼭지점 C가 이걸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C가 그걸 따라 움직일 때 A는 C보다 이걸 해석할 수 있었으면 쉬웠겠지.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찍힌 점이니까 결국에는 C가 움직이고 있는 무리함수 누구냐? Y는 루트 X를 누구? Y는 루트 X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과 Y축과 잘 다시 이해시켜 줄게. C가 그리는 그래프보다 A가 그리게 될 그래프는 C보다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간 지점이라고.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래서 Y는 루트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 플러스 1, 1만큼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A, B, C 모두 얼마가 되는 거야? 1, 1, 1이 되는 거였겠지. 이해만 할 수 있었다면 너무 쉬웠던 문제야. 다시 A가 그리는 도형은 C가 그리는 도형보다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가 있는 상태였다는 거. 그래서 평행이동만 시켜주면 끝나는 거죠. 일요일날 10시와 6시에 맞춰서 교과서 프린트 잘 풀어가지고 마무리 잘해와. 알았지? 네. 고생들 했다. 알겠어요.